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16일자 한국경제신문은 지금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경기 침체 공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세계 경제를 조망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중입니다만은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내용도 함께 실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현재 세계 경제를 뒤덮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더 창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주목해야 될 현상.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를 핵심 포인트별로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12년 만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한국의 장단기 금리 격차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좁혀진 상태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단기물 금리가 오히려 장기물 금리보다 높은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8월 10일 날 장기물 금리 빼기 단기물 금리는 0.06포인트였습니다. 2018년 8월 13일에는 그 차이가 0.082포인트로 가장 밀착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통상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보다 높은 상황을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고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중요한 징표, 선행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예시하는 하나의 지표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1.75%로 1.5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도 2.5%에서 2.2%로 낮췄습니다. 설비 투자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5%. 그리고 그러니까 1월 달에 전년 대비 같은 기간 동안 2.0%에서 마이너스 5.5%로 줄었습니다. 수출도 3.1% 1월 달에서 7월 달 0.6%로 증가율이 둔화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1월 달에 1.4% 증가세에서 0.7%로 둔화됐습니다. 경상수지 반기별 추이도 뚜렷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554억 2천만 달러를 최정점으로 기록한 다음에 2019년도 상반기에는 불과 217억 7천만 달러 정도로 급락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지표들이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그렇게 뒷받침하는 증거들입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도 속속 하향 추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트는 1.0%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ING그룹은 1.4%로, 모간 스탠리는 1.8%로 올해 한국 경제가 1%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56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6%가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 들어서 0% 물가 상승률은 7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표는 대부분이 통계의 바탕을 둔 현상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현장의 체감, 경기에 대한 그런 고려는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내다본 것들이 대부분 경기 침체 상황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죠. 어떤 현상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질문 두 번째는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입니다. 이런 통계로 나타난 현상과 전망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실린 전문가들의 진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시장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금융시장의 전부는 아니고 금융시장의 일각에서는 이것이 그냥 침체 정도가 아니고 디프레이션을 걱정하는 수준이 됐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는, 그리고 소비와 생산과 투자가 동시에 모두 위축되는, 그럼으로써 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그런 디프레이션 현상이 우리가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진단에 대해서 아주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것은 일시적인 정책적 요인에 따른 0%대 물가 성장으로 디프레이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대신에 장기간 물가가 저물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디프레이션이라기보다도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아주 희한한 용어를 제시합니다. 이두원 통계청 물가 동향 과장은 저물가가 지속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총체적 수요 감소에 따라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기후변화와 석유류, 유로시의 인하 등 외부 요인, 그리고 집시와 공공서비스도 정책적인 측면이 반영될 것이다,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아마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디프레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총체적 수요 감소에 따라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통계청 물가 동향 과장의 진단입니다만은, 저는 총체적 수요 감소에 따라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두원 과장의 이야기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물가 하락은 총체적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한 지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금융 관계자들은 디프레이션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정부는 완강히 그걸 이제 거부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지금은 한국 경제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정부 관계자나 금융 관계자들의 조심스러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이미 디프레이션 국면에 진입하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디프레이션 국면에 진입하였다. 이게 금융 관계자들의 조심스러운 전망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정부 관계자라고 다른 시각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처방도 달라지고, 정책 처방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경제 주체들의 반응도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디프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더 깊게 해야 그 다음에 제대로 삶을 꾸려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프레이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화 수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통화 수축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돈을 풀었는데 돈이 퇴장돼 버리는 겁니다. 금고소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가지고 물건이든 상품이든 서비스든 사지 않는 겁니다. 수요를 줄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다 짠돌이와 짠순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디프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둘러보시는 그런 현상하고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늘 조심스럽지만, 생활인들은 그걸 금세 느끼죠. 사람들이 물건이나 돈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디프레이션 상황이 되면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개개인이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그로 인하여 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총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총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소비 생활이 급격히 위축됨으로 인하여
생산이 감소가 되고 또 생산이 감소가 되니까 기업들의 경영 성적표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용이 뒤를 쫓아서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비 생활이 활성화되어야 생산도 늘고 기업 이익도 늘고 그래서 사람도 더 뽑는 고용도 증가하는 건데 디프레이션은 정반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도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실업자 개개인이 갖게 되는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결국 또 수요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소비생활이 더욱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소득이 줄어드니까 물건을 사지 않고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생산을 줄이니까 다시 또 고용이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드니까 다시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다시 또 공장이 가동률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병 가운데서도 겁난 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디프레이션 상태입니다. 일단 디프레이션 상태에 빠지면 정부가 돈을 아무리 풀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흔히 확장적 금융정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라가 재정을 가지고 돈을 투입하더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돈이 다 퇴장을 해버리는 것,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저금리 2008년 이후로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정말 지금 돈들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에 많이 투자가 됐는데 결국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도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 가치 하락 현상도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디프레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하시고 정말 디프레이션이라는 것은 계속 경제가 이렇게 축소돼 가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이 현상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창의적으로 창발적으로 고안해 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